안녕하세요, 킹스문입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성 수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치료 목적을 위해서 길이를 길게 하거나 질환 등으로 잃어버린 부분을 재건해주는 수술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점차 실제적인 치료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신감의 회복과 같은 심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길이를 늘리거나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들이 점차 개발되어 왔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사용되던 방법들이 비뇨기과에서 응용되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시술들에 대한 결과값 데이터와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가 아닌 흔히 야매라고 하죠. 검증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불법적인 확대 시술도 종종 암암리에 시행되어 오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확대를 위해서 바세린, 파라핀 같은 물질들을 불법적으로 넣은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조직 내 염증을 유발시켜서 붓게 만들고 이에 따른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염증이 심해져서 피부가 괴사되거나 조직과 기능 상실뿐 아니라 심한 경우 암 발생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남성 수술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비뇨기과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본인의 엉덩이 살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지점의 살을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길게 떼어내서 그 조직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즉 자신의 살을 이용했다는 건데요. 이 수술 재료의 장점은 원래 자기 살을 이용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진 않지만 남성을 자신이 원하는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착 과정에서 일부가 흡수된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확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소 많은 살을 떼어내야 되고 그곳에 흉터가 크게 남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걸을 때 당분간 엉덩이 피부가 좀 당기는 느낌도 있으시겠죠? 또 흉터도 남고 수술 과정에서 출혈 회복 시간도 다소 길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더 간편하고 환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재료를 더 찾게 되었죠. 이후 2000년도에 들어서 확대 수술의 메인 트렌드는 자가지방, 즉 자신의 지방을 이용하는 수술이 됩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아주 작은 상처만 남기고도 남성의 크기를 아주 손쉽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키울 수 있고 부작용 역시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긴 한데 미세 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부분은 흡수가 많이 되고 어떤 부분은 흡수가 좀 덜 된다면 다소 좀 균일하지 않은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죠. 물론 흡수가 돼서 좀 꺼진 부분은 다시 지방 주입을 통해서 재확대를 하거나 교정을 할 수 있으니 결정적인 단점은 아닙니다. 또 자신의 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자가지방 수술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제한점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나왔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술 방법이 대체 진피를 이용한 대수술입니다. 처음 개발된 건 동종 진피, 즉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용한 확대 방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사체에서 피부 조직을 떼어내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수술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타인의 조직을 내 몸에 이식하는 것이니 내 몸에 들어와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몸속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공 처리해서 안전하게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재료를 돈 주고 구입하기만 하면 본인의 몸에서 피부 조직이나 지방을 떼어내기 위한 아프고 불편한 그 과정 한 단계가 사라지고 그만큼 회복 기간도 통증도 획기적으로 감소했죠. 하지만 제가 20년 전에 수술할 당시에 이 동종 진피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수입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가격이 아주 고가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었단 말씀이죠. 또 동종 진피는 두께가 다소 얇아서 한 장만 사용한다면 확대 효과가 좀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나온 게 이종 진피입니다. 이종 진피는 사람이 아닌 동물, 즉 소나 돼지의 조직을 이용해서 만든 재료인데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재료비가 훨씬 저렴했고 또 두께감이 더 좋아서 이종 진피가 나온 이후부터는 동종 진피보다 이종 진피 수요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싸고 두껍고 훨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의 선택을 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서 동종 진피를 생산하는 국내 회사들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는 가격이 예전에 엄청나게 높을 때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께 역시 이종 진피만큼 아주 두꺼워져서 이전에 동종 진피의 단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비싼 게 더 좋겠죠. 하지만 동종 진피가 생착률이 다소 더 좋다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 역시 이종 진피와 동종 진피 간의 유의미한 차이점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진피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면역 반응을 제거했고 둘 다 안전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면 동종이든 이종이든 사람의 몸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차이점은 기능적인 면보다는 심리적인 면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고 흔하고 인체이고 동물이고 그런 정서적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남성 수술은 얼마나 안전하게 크게 확대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한데, 동종 진피와 이종 진피 둘 다 그 부분에서는 현재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실리콘 제품이나 필러 또는 진피 분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장단점이 각각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에 본인의 체형이나 선호도, 예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술 재료에 따른 남성 수술의 큰 흐름만을 알아봤는데, 말씀 못 드린 수술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이너한 수술 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